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미입니다. 자, 이제 아까 1편에 이어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MI가 중심이 되는 MM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저도 옛날에 문제는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허걱했어요. 이거 대답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학생들도 맡으셔서 분명히 충분히 몇 시간 안에 저를 바꿔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한번 믿어보고 소장님이 네. 준비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학생으로서 한번 답변해보고요. 소장님께서 네.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댓글에 혹시 올려주시면 첨삭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그런 서비스까지요? 네네. 이 정도는 뭐. 이게 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 사탐론 때문에 했었는데요. 둘이서 같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서 네. 제가 한번 학생으로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을지대 2024년 의예과 수시교과 면접 문제네요. 시사적 현상을 설명하라는 건데요. 자,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는 같은 반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지원자가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을 알고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이 세상 어차피 모두 사고파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제빵사는 자신의 기술을 빵을 부어 팔고 정비사는 차량을 어떻게 수리할지 진단해서 돈을 벌지. 마찬가지로 의사도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상품으로 내놓고 파는 거잖아. 그러니 앞으로 내 상품 가치들 잘 올려놔라. 그래야 성공하지. 알았지? 자, 이제 문제가 있네요. 의사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견해를 요약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하시오. 일단 저는 같은 반 친구의 견해를 요약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또 거짓말을 잘 못해요. 네. 이거 너무 이상적으로 대답하면은 교수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교수님들이.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견해를 어느 정도 저는 일부 인정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야 되니까 상품 가치는 잘 올려놓는다는 말 자체가 그리 나쁜 말은 아니다. 단 이제 친구가 너무 기술자처럼 접근하는데 사실 의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이상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이 된다. 물질적 욕구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다 플러스 내 이상을 좀 더 펼치겠다. 라는 얘기로 저는 평가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긴장되는데.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잘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휘로 경제적인 또는 이익 추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이거는 현대사에서 타당하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나의 이상을 추구하겠다라고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첨삭을 조금 더 준다면 읽어내는 것도 제가 어떻게 문제를 읽어내야 되는지도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가 되게 잘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의사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끊고 같은 반 친구의 견해 끊고 그 다음 평가 끊어 그런 말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세문난이 될 거야. 이렇게 물론 중간에 나의 네. 이상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아마 그러면 교수님은 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네가 말한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시기 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 고민했니? 1차 테스트입니다.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거, 어떤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거의 핵심을 파악하니? 독해 분석력. 그 다음에 나의 기준과 친구의 의견을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라는 걸 하는 논증력까지. 결국은 이 안에는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대전제, 소전제, 논증력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좋고 키워드를 또 조금 더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환자를 수단화할 수 있다는 거에 잡아야 돼요. 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환자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업을 할 때 오자마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네 마음을 울린 문장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학생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빨리 가봐야겠죠. 아, 궁금하네요, 네. 또. 아, 네. 고려대 2024년 수시 문제 계열적 합격 문제입니다. 뭐 고려대 계적 쉽지 않은 전형이죠. 자, 키 150cm, 체중 70kg의 그 60세 여자가 병원에 방문하였다. 이 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는 3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고 잠도 못 자는데 호소했으며 상담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다고 했다. 자, 그럼 문제네요. 학생의 의사라면 울며 죽고 싶다고 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끊고요. 자, 학생이 의사라면 환자의 동맥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저는 일단 평소에 제 성격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죽고 싶다 그랬으니까요. 저는 일단 공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환자분만 꼭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 그러면서 조금 과장하거나 거짓말도 살짝 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변에 뭐 다른 환자들의 사례를 끌어오면서 어떻게든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뭐 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다 했으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할 텐데 제가 정신과 의사는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정신과 협진을 추천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책을 저는 제시를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또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뭔가 또 구멍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니, 답변 아주 잘하셨어요. 진짜 최대한 노력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은 점수, 추가 점수 받을 거예요. 이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진짜 최대한 노력하면 마음이 동화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첨삭을 해주면 예. 공감이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신 것 같아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급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제가 사실 이게 좀 공감이 잘 안 돼갖고요. 아, 예. 네네. 머리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티가 났나 보네요. 아, 티가 나요. 학생들도 많이 티가 나는데 당연하죠.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경험이 없는데 어찌 이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의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거, 공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요즘에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네가 꼭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말고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최대한 집중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죽고 싶다고 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거야. 그러면 혹시 네가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건 어때? 라든가 한번 손을 잡고 햇볕 있는 곳으로 한번 걸어보자고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면 조금씩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저는 답을 이거야 라는 건 아죠. 여기서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최대한 네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공감을 표출해냈는지가 중요해. 선생님이라면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고 한번 걸어보겠어. 그리고 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떠니? 라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MMI는 인성도 건드릴 수도 있고 살아가는 어떤 시야, 안목도 건드리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두 문제를 보니까 평소 소장님이 제 성향을 약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아,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아셨겠네요. 아, 네네. 남자들의 성향 문제인데 이게 뭐 학생들도 그런가요? 아,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좀 달라요. 남학생은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 이거 죽고 싶다 그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죽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여학생들은 아, 이 마음이 그래도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어루만져주면 좋을까?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MMI에 대해서 종합한다면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배운 걸 한번 종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네. 놓치는 게 있어서 소장님께서 보충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제 배운 거는요. 문제를 확실히 파악해야 된다. 예, 그래서 1번 문제, 을지대 문제에서 저는 의사의 역할이란 관점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문제 파악에서 확실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의견과 제 견해 너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교수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 저희 교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책이 명확하진 않더라도 노력을 열심히 해라. 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라.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좋다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성향을 조금 숨기도록 해라. 평소에 좋지 않은 성향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맞나요? 세 번째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해를 했는데 소장님이 여기서 또 혹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워낙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금방 알아들 텐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상대를 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라. 네.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성향을 내려놓게 되고 문제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조금 더 소통 부분에서는 묻는 말의 주어로 명확하게 두 가지식으로 주장과 근거로 얘기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의대 지원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이트나 또는 저희가 일하는 아폴론 교육에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미였습니다.